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순주입니다. 오늘은 아이폰 사면서 같이 지른 게 있거든요. 바로 구글 픽셀 4. 아마존에서 샀고, 아마존 공식 업체에서 스토어에서 파는 그런 걸로 사서 440달러 정도 통관 비용까지 해서 들었던 64기가 모델이고요. 그때 개봉기를 남겨놓긴 남겨놨었는데 올려도 되나 싶을 정도로 영상 퀄리티가 너무 정확하게 나와서 올리지 않기로 하고 그냥 사용기만 찍어야겠다 해서 사용기를 찍고 있고요. 놀라웠던 점은 왔을 때 이게 그 안에 폰이 담겨있는 박스가 분해된 상태로 와서 놀랐었는데, 다행히도 뭐 기스라던가 뭐 이런 거 없이 정상 작동되는 정말 양품 기기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구글에서 직접 제조하는 그런 핸드폰이고요. 한 달 사용해 보면서 느꼈던 좋았던 점 3가지 정도와 그 다음에 안 좋았던 점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좋았던 점 중에 첫 번째로 이제 외관입니다. 우리나라에 정발되지 않은 폰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생소하게 여기고 계세요. 그래서 처음 딱 이걸 이렇게 쓰는 걸 이제 본 사람들이 뭐예요 이거? 아이폰이에요? 뭐예요? 무슨 폰이에요? 물어보실 정도로.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보여드리면 다들 핸드폰 이쁘다 라고 다들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굉장히 이쁘게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은 가장 눈에 띄는 건 이제 뒷면이 무광 재질입니다.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 라인업에서 뒷면에 무광이 들어가게 됐죠. 하지만 이제 픽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뒷면이 무광이더라. 그래서 만질 때 굉장히 맨들맨들 하고요. 뭐 지문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덜 묻는 편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G, 구글의 로고죠. 이 G 마크가 들어가 있고, 이 부분은 이렇게 만져보면 여기 안에만 또 유광 처리가 돼 있어서 이렇게 하면은 굴곡도 느껴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옆면에 보시면은 여기에 전원 버튼 있고 볼륨 버튼이 있습니다. 전원 버튼에 포인트가 들어간 게 저는 굉장히 이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아이폰 12 미니 케이스가 이 색깔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깔맞춤이냐고 물어본 경우도 있었고, 그 해외에서 유행하는 거 있잖아요. 그 유심 트레이 친구끼리 연인끼리 바꿔 끼는 거, 그거 하신 거냐고 물어보기도 했었습니다. 버튼 눌리는 감도 상당히 괜찮았고요. 전면에 보시면은 화면이 이만큼 있고, 여기 위에는 뭐 전면 카메라랑 아이폰의 그 페이스 아이디 같은 역할을 하는 얼굴 인식으로 잠금 해제를 하는 센서가 여기 들어가 있다고 하고요. 뒷면에 보시면 지금 이런 카메라 섬의 형태가 있는데, 처음에 나왔을 땐 이게 뭐냐, 이게 리얼 인덕션이 아니냐 뭐 이런 평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는 요즘 세상 핸드폰 그 뒷면을 보면 상당히 선녀 같다 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래쪽에 마이크와 스피커 이런 식으로 있고 C타입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전면 같은 경우에도 2.5D 글라스라고 하죠. 그런 게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편안한 그립감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기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X과 사이즈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만져봤을 때 그립감도 그렇고, 물론 이제 이거는 검정색 테두리가 무광으로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만졌을 때 딱 쥐었을 때 느낌은 다르긴 하지만, 그냥 이제 그립감 이라는 것만 놓고 평가를 했었을 때 아이폰 X과 굉장히 비슷한 사이즈고, 이 사이즈가 제 생각에는 한 손 사용의 마지노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좋았던 점은 뭐냐면은 카메라입니다.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광각 카메라가 이제 메인 카메라로 쓰이고 있고요, 망원 카메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이폰 X과 같은 구성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한 배,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 2배 누르면은 2배로 이렇게 당겨지는, 줌이 당겨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카메라 두 개의 위상 차이를 이용해서 인물사진 모드를 찍을 수가 있는데, 인물사진 모드도 1배, 1.3배 이런 식으로 찍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카메라가 굉장히 좋다고 느껴진 게 뭐냐면은 대충 그냥 찍어도 잘 나와요. 그냥 이렇게 쭉 해가지고 찍으면은 잘 나오는 느낌? 그리고 특히 인물사진 같은 경우에도 저희 집 개 사진을 인물사진 모드로 많이 찍는데, 이걸로 찍으면 눕기 따인다고 하죠. 적당히 잘 따여가지고 적당히 잘 나오는 이 카메라 앱이라고 하죠. 이 어플 자체를 추출을 해서 다른 핸드폰에 이식해서 사용할 정도로 이 카메라 구성이 굉장히 훌륭하게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구글의 자랑, 이 야간 모드. 어두울 때 찍으면은 시간은 좀 걸리긴 합니다. 이것도 이렇게 찍으면은 여기서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도는 거예요. 지금은 밝아서 됐지만 진짜 어두운 곳에서 찍으면은 한참 이렇게 돌긴 해요. 그래도 나온 결과물을 보면은 이것이 야간 모드이구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결과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동영상 같은 거 찍을 때도 손떨방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손이 흔들리는 그런 느낌이 있어도 2배에서도 이렇게 흔들리는 느낌이 조금 있긴 하지만, 옛날에 쓰던 이제 V30에 비하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손떨방을 가지고 있더라. 구글은
좋은 카메라에다가 전화기를 달아놨다. 그러니까 전화 기능 되는 이건 카메라다 라고 많은 분들께서 이제 농담 삼아서 말씀을 하시는데 굉장히 동의하고 있습니다. 전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스노우로 셀카를 많이 찍게 되잖아요. 스노우로 셀카를 찍을 때 아이폰보다는 좀 넓은 화각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이폰으로 찍었을 때는 이렇게 얼굴 정도만 나온다면 픽셀 가지고 찍었을 때는 어깨와 팔 정도까지 나오게 되고요. 상대적으로 봤었을 때 어깨가 더 넓어 보이는, 얼굴이 더 작아 보이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느꼈던 장점 중에 세 번째가 게임입니다. 저는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컬러풀만 즐기고 있는데요. 이거 사이즈도 그렇고 물론 게임을 즐기는 데는 아이폰 X과 비교했을 때 딱히 이게 더 버벅거린다, 키가 씹힌다 이런 거 없을 정도로 상당히 원활한 게임 구동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픽셀 4로도 컬러풀을 즐길 때도 굉장히 원활하게 이거 설마 진짜 아이폰 아니야? 싶을 정도로 과장 조금 더 보태면요. 그 정도로 원활한 게임 플레이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부분이 조금 있어가지고 그 방향키 부분이 살짝 멀어서 살짝 적응해야 되는 그런 건 있었지만 원활한 게임 플레이를 즐길 수가 있었습니다. 프레임 드랍도 느껴본 적도 없고요. 잘 된다. 다른 게임은 아무래도 제가 하지 않기 때문에 딱히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컬러풀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과 유사할 정도로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을 만큼 잘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거는 단점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요. 우선 첫 번째로 국내 정발폰이 아니기 때문에 기기는 VOLT라고 하죠. 더 깨끗하고 선명한 통합 품질, 그걸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VOLT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루팅하고 따로 패치를 진행을 해줘야 합니다. 저는 순정을 좋아하는 순정파기 때문에 그냥 사용하고 있어요. 옛날에 그 VOLT가 되기 전에 아이폰 한 4, 아이폰 4, 4S 그때 정도의 음질은 나오긴 합니다. 근데 이게 완전히 와 이렇게 하고 웅얼웅얼 못 알아듣는 정도는 아니라서 그냥 사용하고 있긴 한데 확실히 이제 아이폰으로 통화를 하다가 이제 픽셀로 통화를 하게 되면은 음질이 안 좋다 느껴질 정도로. 할머니가 한국 분이십니다. 할머니가 한국 분이십니다. 할머니가 한국 분이십니다. 할머니가 한국 분이십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깔끔한 통합 품질을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번거로운 루팅과 패치 작업, 그리고 그 패치 작업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있으면은 다시 또 패치를 해야 되는 그런 귀찮은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인데요. 두 번째 점으로는 지문인식 센서가 없습니다. 물론 여기 얼굴인식 센서가 있긴 하지만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페이스 아이디를 굉장히 보안이나 이런 거를 굉장히 공을 들였죠. 그래서 은행 어플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페이스 아이디가 생체 인식으로 당당하게 사용이 되는 반면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얼굴 인식, 레이더 센서를 활용한 그런 얼굴 인식이기 때문에 보안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살짝 의구심이 있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생체 인식을 통해서 이제 보안을 해제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 어플들 중에도 얼굴 인식만 가지고 생체 인식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게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이폰과 동시에 사용해보면서 느낀 점인데 아이폰 페이스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를 쓰면 얼굴 인식이 잘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용하다 보면은 마스크 쓴 얼굴까지 학습을 해서 페이스 아이디가 풀리더라 이런 부분도 있긴 한데 1년 동안 그렇게 마스크를 쓰고 열었는데도 안 열리더라 라는 분도 계시고 한 달 동안 이렇게 계속 학습시키고 계속해서 해도 열린더라 이런 분도 계시긴 하는데요. 픽셀 같은 경우에는 이 얼굴 인식이 마스크를 바꾸면 처음에 좀 안 되다가 한 10번 정도 열면은 마스크까지 인식해서 열려버리는 그런 거를 제가 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살짝 보안에 대해서 걱정이 되긴 하겠죠. 그러기 때문에 다른 이제 어플 제조사들이 생체 인식을 통한 이제 보안 관련해가지고 그렇게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얼굴 인식 부분에서의 단점은 페이스 아이디, 아이폰 페이스 아이디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서 인식이 됐는데요. 상대적으로 이 얼굴 인식은 먼 거리에서 인식률이 더 높았습니다. 누워서 이제 폰 할 때 아이폰 갖고 할 때는 얼굴 찌부된 상태로 이렇게 해서 이 정도로 했었어도 열렸던 반면에 픽셀의 얼굴 인식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렇게 더 멀리서 이렇게 핸드폰 보고 있다가 잠깐 잠겨가지고 다시 열어야지 했는데 열면은 안 열리고 살짝 더 멀리서, 그것도 얼굴 찌그러진 상태에서 좀 덜 되고 정면에서 살짝 멀게 했었을 때 잠금이 풀리는 그런 것들을 제가 경험해 보면서 좀 아깝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다음 짝인 픽셀 5에는 수면의 지문인식 센서가 들어갔죠. 그리고 이제 제가 느끼는 세 번째 단점은 국내 정발이 되었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에서 케이스 구하기가 힘들다라는 겁니다. 물론 케이스를 찾아보고자 이런저런 사이트를 돌아다녀 봤는데요. 보호성이나 이런 거를 생각해 보니까는 결국엔 저는 또 이 핸드폰을 구매한 아마존에서 또 케이스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케이스를 구매하고 케이스가 오기까지 2주 정도 걸렸고요. 네, 뭐 뒷면은 딱딱한 거, 그다음에 옆면은 말랑말랑해서 케이스를 장착했었을 때 보호가 어느 정도 되는 케이스, 네, 아마존에서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쁜 케이스를 낄 수가 없더라 라는 말이에요. 다양한 케이스 취향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픽셀은 좀 안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살짝 이제 취향이 갈리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겠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픽셀 야간 모드 굉장히 칭찬합니다. 굉장히 잘 나오고 굉장히 깔끔하게 나오고 야간 모드에서 굉장히 강점을 가진 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핸드폰이 나온 지 한 2년 정도 되다 보니까 현 시점에서는 아이폰 12 시리즈와 야간 모드를 비교했었을 때 살짝 열위에 있습니다. 같은 조도 환경에서 아이폰과 픽셀 4와 야간 모드로 사진을 찍었을 때 아이폰이 더 빨리 찍히기도 했고요. 아이폰이 더 밝게 찍히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에서 제가 실험을 해봤는데요. 제가 이제 방에 암막 커튼을 설치를 해놓고 불을 아예 다 끈 상태에서 벽에 걸려있는 유니폼을 촬영한 사진입니다.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빨갛게 나왔지만은 유니폼을 구별할 수가 있죠. 이게 이 빨간 빛이 뭐냐면 전기장판 불빛인데 저기 한참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전기장판 불빛까지 아이폰은 걸어 모아서 찍어준 반면에 픽셀 같은 경우에는 그 불빛을 걸어 모으지 못하고 아예 그냥 이 유니폼 사진이 보이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아이폰과 픽셀 가지고 동시에 찍었을 때는 요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 성향 차이라고 볼 수도 있긴 하겠지만요. 저는 야간 모드는 좀 더 밝게 그리고 선명하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아이폰 12 시리즈가 야간 모드는 좀 더 우위를 가지고 있지 않나. 그렇지만 나온 지 몇 년 된 폰이다. CPU라던가 카메라라던가 좀 더 전 세대의 부품들이기 때문에 이 정도 차이는 좀 인지하고 쓸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일종의 총평을 말씀드리자면은 서브폰으로 쓰고 있습니다. 좋은 폰이고 잘 만든 폰이긴 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쓰기에는 좀 그렇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쓰냐라고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구글 포토를 굉장히 열심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 사진부터 해가지고 다 백업이 돼 있는 상태고요. 저희 야구단 촬영 같은 거 하면은 각자 모습이 나오는 것들 영상을 다 구글 포토에 업로드를 해서 공유 앨범으로 공유를 해주면 알아서 제가 다운받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구글 픽셀 1 같은 경우에는 업로드하는 사진들은 모두 원본 그대로 무제한 저장, 픽셀 2부터는 고화질 저장이라고 하죠. 구글 포토가 없다 그러면은 좀 제 유튜브 활동이나 이런 거에서 많이 지장이 있기 때문에 고화질 무제한 업로드가 되면서 들고 다니면서 쓸만하다 그런 폰을 찾다가 이 구글 픽셀 4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빠릿빠릿하고요. 뭐 버벅임 사용하면서 느껴본 적 없었고요. 컬러풀 잘 돌아갑니다. 카메라 잘 나오는 편이고요. 망원 카메라 달렸습니다. 그리고 순정 안드로이드라서 쓸데없이 깔려있는 것들 많이 없습니다. 단 VOLT가 안 돼서 통화 품질이 구립니다. 그리고 국내 정발폰이 아니기 때문에 케이스 구하기도 힘들고 고장났다 그랬을 때 수리 받기도 힘들 겁니다. 그래서 굳이 나는 이걸 쓰겠어 라고 하셨을 때 저는 그거 쓰시기엔 좀 불편하실 텐데요. 그래도 쓰시겠어요? 라고 한번 만류를 할 것 같은 그런 폰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이고요. 또 궁금한 거라든가 이런 거 있으시면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내용도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댓글 달아주시는 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조금이라도 유익하셨다면은 이제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